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젊은 심서방 부부와 어린 아들 그리고 심서방의 어머니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집안 형편은 참으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마을에서 효부효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제대로 효를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늘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남편 심서방은 옆마을에 있는 부잣집에서 머슴 일을 봐주었고 부인은 산에서 나무를 캐어다가 팔아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했습니다. 심서방의 노모는 이미 오래전에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내고 꽤나 긴 세월을 과부로 살아왔지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한 탓인지 나이에 비해서도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심서방 가족이 사는 집은 집이라고 해봐야 울타리도 담장도 없는 초라한 곳이었지만 큰 방 하나에 부엌, 그리고 부엌 옆에 조그마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은 노모의 방이었는데 방 안에는 물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노모는 기운이 없어 바깥 일도 하기 힘드니 그저 날마다 그 물레 꼭지를 잡고 실을 저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모는 이제 환갑과 진갑을 훌쩍 넘기고 마치 서산에 지는 해처럼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심서방은 늘 생각했지요. 어머니께 뭔가 맛있는 것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기운이라도 차리게 해드리고 싶은데 참 답답하구나. 하지만 머슴살이를 해서 받아오는 품삯으로는 만난 음식은 고사하고 끼니 때마다 밥만 먹고 살려고 해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때는 부인이 캐온 산나물로 때우는 일도 있을 정도였지요. 노모도 물론 이런 집안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뭔가를 바라기보다는 조용히 물레를 돌려 실을 저아 조금이라도 가사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늙은 몸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기에 늘 가족의 짐을 덜어주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산에는 해가 지고 하늘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6척이 넘는 위풍당당한 풍채의 노인이 소금을 짊어지고 심서방의 초가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노인은 소금을 팔러 다니는 장사꾼으로 보였습니다. 노인은 부엌과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며 저녁을 짓느라 분주한 심서방의 부인을 보고 말했습니다. 실례되는 말이오만 여기서 하룻밤만 자고 가면 안 되겠소. 이미 사방이 다 어두워진 산골 마을에서 다른 집을 찾아가라 말하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덩치 큰 노인을 재워줄 곳도 없었지요. 이를 어쩌나. 며느리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 방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노모가 밖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얘야, 아무래도 그분이 주무실 곳이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 내 방에 있는 물레를 한쪽으로 치우면 되니 거기서 주무시라고 하거라. 어머니는 어쩌시려고요? 오늘은 내가 너희한테 신세를 져야지 뭐. 우리 사이좋게 딱 붙어서 자보자꾸나. 어머니 몸도 편치 않으신데. 아니다, 난 괜찮다. 내 걱정은 말고 그렇게 하거라. 그리고 노모는 소금 장수 영감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쪽 방으로 드십시오. 아, 뭐 저녁도 못 드셨지요? 예, 배가 몹시 고프긴 합니다만 죄송스러워서. 얘야. 예, 어머니 밥상 금방 차릴게요. 그래. 영감님, 방에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희 살림이 이래가지고 차는 별게 없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잠시 뒤 노모는 며느리가 급히 차린 밥상을 받아
물레가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금 장수 영감은 물레를 구경하고 있다가 밥상을 받아주었지요. 영감이 밥을 먹는 동안 노모는 옆에서 말 상대를 해주었습니다. 아니, 여기저기 안 다니는 곳 없이 돌아다니는 소금 장수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에 자리를 뜨지 않았지요. 그런데 매일 물레를 둘리십니까? 예? 물레꼭지가 많이 달았지요? 제가 우리 아들내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요거라도 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걸 압니다. 아들 내외랑 사이가 참 좋으신가 보네요. 좋지요. 우리 며느리가 어찌나 착한지 우리 아들도 그렇고요. 저야 뭐 고마울 따름입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먹고 살 걱정 좀 안 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아이고. 그런데 피곤하진 않으시요? 저야 워낙 젊었을 때부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살다 보니 그리 피곤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잘 되었네요. 저는 그럼 영감님한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좀 들어도 될까요? 물론이지요. 살면서 한 번도 그 마을을 떠난 적이 없었던 노모와 평생을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던 소금 장수 영감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감님은 어쩌다가 소금 장사를 하게 되셨소? 사실은 나도 팔자가 기박해서 일찍 철을 여인 뒤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어쩌다 보니 소금 장사가 되어 연명하고 있어. 그러셨구만요. 헤아려 보니 저도 혼자 된 지 참 오래됐네요. 과부로 반평생을 살았네요. 갑작스럽게 만난 두 사람은 살아온 세월이 긴 만큼이나 할 이야기도 많았는지 이야기는 끊길 줄을 몰랐습니다. 어찌나 이야기가 재밌고 편안한지 바깥의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도 모를 정도였지요. 달기 우는 새벽이 되어서야 노모는 옆방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깊이 잠이 들었지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상을 준비하던 며느리가 바삐 움직이는데 노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그래 잘 잤다. 얼마 못 잤는데도 아주 몸이 개운하네. 어머니 얼굴빛이 참 좋아 보이셔요. 그러니? 신기하게 기분도 참 좋구나. 아무튼 얘야, 저 도간에 보면 더덕장아찌도 있고 찬장 위에 보면 꿩고기 말린 것도 있으니 그것도 꺼내서 차려라. 귀한 손님이 왔을 때나 명절날에만 꺼내 먹는 아끼는 반찬들을 꺼내 소금 장수 영감에게 정성껏 대접하려는 것이었지요. 며느리가 나름대로 솜씨를 부려 음식을 장만하고 아끼던 한두 가지 반찬을 더 보태니 제법 진수성찬이 되었습니다. 소금 장수 영감은 정성스런 아침밥을 맛있게 먹고는 다시 소금짐을 짊어지고 소금을 팔러 나섰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그를 배웅했지요. 어젯밤은 참 고마웠습니다. 어디로 가셔요? 오늘은 저 아랫마을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해질 무렵이 되거든. 또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시오. 아이고, 감사한 말씀이요. 그리고 소금 장수 영감은 떠났습니다. 그는 그 주변 마을을 돌아 소금을 팔며 서너 달이 지나는 동안 심서방내에서 묵고 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노모는 소금 장수가 올 때마다 없는 살림에도 정성껏 대접해서 보내곤 했지요. 노모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환해졌고 물레 돌리는 소리도 경쾌해졌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소금 장수 영감이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를 기다리던 노모는 탄식을 하며 병이 나기 시작했지요. 물레 돌리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어렵게 모아놓은 돈으로 아들 부부는 이런저런 약을 구해 노모의 병을 고치고자 했지만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가고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하루는 심서방이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분명 그 소금장수 영감님이 우리 어머니와 만나셔야 어머니 병이 나을 것 같아. 맞아요.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심서방이 노모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영감님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제대로 못 다하고 있으니 너무 죄송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니 그분 거처라도 들으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올게요. 하지만 노모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사정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해 해야 할 일도 쌓여 있고 또한 소금장수 영감을 만나러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한 길일 수 있어서였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소금장수 영감님이 더 이상 찾아오질 않은 후로 어머니 병세가 이렇게 위중하니 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 라고 하면서 마지막 각오를 하고 장독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영감님 집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칼로 죽을랍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유언을 하듯 말하니 노모도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어디 사는지는 내가 들었다만 네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을 어찌 찾아간단 말이냐. 노모는 베개를 밀치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 좀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애쓰는 게 참 고맙긴 하다만 영감님을 찾아가려면 갈 길이 멀 텐데 우리 형편에 노잣돈이 있니?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잖니. 그런데 어떻게 그 영감님을 만나겠어? 아니에요. 그분이 어디 사는지 가르쳐만 주시면 어떻게 해서든 제가 틀림없이 모시고 올 거예요. 노모도 결국 기억을 되살려 최대한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심서방은 그 영감을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신기하게도 노모의 병이 조금씩 낫는 듯 싶었습니다. 영감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것만으로도 좋은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노모는 다시 물레꼭지를 잡고 흥겨운 소리를 하며 실을 잡기 시작했지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없으니 며느리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났는데도 정작 심서방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금장수 영감을 찾기가 그토록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노모는 여전히 좋은 얼굴빛으로 정말로 아들이 그 영감을 데리고 올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지요. 한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심서방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소금장수 영감이 있는 곳에 거의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요. 첩첩산중을 헤매며 또 가시덤불에 찢긴 옷자락을 기워가며 맨발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채 산길을 오르내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목은 타들어갔지만 어머니를 위한 마음 하나로 버텨냈지요. 마침내 강원도 깊은 산 중에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니 화전을 일구고 있는 허연 백발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소금장수였습니다. 소금장수 영감은 기다렸다는 듯 심서방을 돌아보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오느라 고생 많았네. 우선 들어가서 좀 쉬게. 내가
먹을 것 좀 내올 테니. 집으로 돌아가려면 또 먼 길을 떠나야 했기에 심서방은 그곳에서 며칠 신세를 지며 몸을 추스렸습니다. 그러면서 영감에게 사정 얘기를 하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를 설득하기로 했지요. 저녁을 먹은 후 밤이 되자 심서방은 영감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영감님께서 발길을 끊으신 이후로 저희 어머니는 병환이 드셔서 이제는 어떤 약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간절히 애원한 끝에 영감님의 집을 알아내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 한 번은 찾아올 줄 알았네. 그런데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달리 원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어르신을 모시고 가서 어머니와 한번 만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울먹이는 심서방의 얼굴을 보며 영감은 다정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래, 어머니를 생각하는 성의가 지극하구만. 자네는 참으로 효자라 불릴 만한 자격이 있네. 사실 나는 평범한 사람은 아니야. 예? 그것이 뭔 말씀입니까? 난 사람이 아닌 신령일세. 내가 소금 장사 노릇을 하며 자네 집에 갔던 것은 자네 어머니의 기도가 나에게 닿았기 때문이야. 아들 부부의 효성이 지극하니 복을 달라며 자네 어머니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물레 꼭지를 잡고 실을 잘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다네. 그리하여 자네 부부가 정말 효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지 그 효행을 살펴보러 내가 간 것이네. 가서 보니 과연 그럴만했고 이렇게 나를 찾아온 자네를 보니 또 그럴만하구만. 내가 다른 것은 가진 게 없지만 저쪽 바위를 돌아가면 산삼이 좀 있지. 살아있는 것도 있고 내가 말려놓은 것도 있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직접 골라서 힘 닿는 대로 가지고 가게. 그것만으로도 팔자는 충분히 고칠 것이네. 이렇게 누가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을 해주었지만 심서방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감님을 모셔가는 것인데 제가 혼자 산삼만 가지고 돌아가면 어머니 병이 낫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신령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 어머니 꿈에 나타나 얼굴을 보일 테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으니 산삼을 가지고 어여 돌아가게. 다음 날 아침 심서방은 신령이 가르쳐준 대로 마른 산삼을 잘 엮어서 보따리에 싸고 생삼도 좀 싸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떠나는데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의 심서방을 보고 신령이 당부했습니다. 어차피 나는 이곳을 지켜야 할 신령이니 내가 갈 수도 없네. 산삼을 가져가 팔아서 자네 어머니 생전에 아주 정성껏 대접해도 남을 것이고 그 나머지로는 자네 내외가 부귀를 누릴 수 있으니 다른 염려는 말고 가게.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말게. 신령의 말이 너무 기이해서 한참을 걷다가 돌아보니 그 신령의 오두막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신령이 맞았구나. 심서방이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어느 마을을 지나치는데 심서방의 보찜에서 산삼 냄새가 난 건지 어찌 된 건지 그 마을의 가장 큰 부자가 맨발로 뛰어나와서는 산삼을 팔라며 애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값은 부르는 대로 주겠으니 좀 팔아주시오. 그 부자는 산삼을 제대로 볼 줄 알아서인지 정말 비싼 값을 쳐주었습니다. 몇 불이 팔지 않았는데도 심서방은 마음속으로 이제는 산골 초가집 신세도 면하고 농사도 지으며 편히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서방과 부인은 노모의 방에 모였습니다. 심서방이 먼저 어머니의 안부를 물으며 산삼이 든 보자기도 풀어놓았지요. 아이고 어머니, 제가 간 뒤에 몸은 좀 어떠셨어요? 얘야, 내 병이 어떤 병이냐? 내가 마음에 병이 났다가 네가 그 소금장수 영감님을 모시러 간 뒤로 병이 완전히 나았지 뭐냐. 그러니 이제 걱정 마라. 사실 어젯밤 꿈에 영감님이 나타나셨단다. 자신은 신령이니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아들의 효심이 하늘에 닿아 산삼을 주었으니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지내라고 하시더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 어른을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내 마음도 더 편해졌고 미련도 없어졌지 뭐냐. 이제 네가 가져온 산삼으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꾸나. 아들 부부는 지극한 효성으로 어머니를 대하고 어머니도 그런 아들 부부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고 그래서 결국 온 가족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심서방 가족은 행복하게 몇 년을 살다가 노모는 편안히 생을 마감했고 이후로도 나머지 가족들은 노모의 바람대로 효심으로 받은 복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